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두 딸의 아빠인데요. 첫째는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결정했는데, 그럼 보통 둘째도 자연분만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둘째는 제왕절개 하자고 와이프한테 권유를 해서 결국 와이프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모두 지켜본 남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산부인과 의사니까 분만에 대한 경험이 꽤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가 하는 순간이 오니까 그간 생각했던 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첫째 때는 저희 부부 모두 일단 처음에는 겁이 없었어요. 와이프도 자연분만 잘할 수 있겠다고 했고, 골반이 너무 좁은 것도 아니었고, 아이가 엄청 크지도 않았어요. 나왔을 때 2.9kg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별 문제 없겠지, 둘째도 가질 거니까 좀 더 안전하게 자연분만으로 하자 라고 선택을 했어요. 저희는 자연 진통을 기다리진 않았고 날을 잡아서 유도분만을 했습니다. 유도분만을 하려고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 분만하려는 날에 전날 저녁에 입원을 하거든요. 입원해서 아이 상태도 태동검사로 한번 또 확인을 하고, 밤 사이에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도록 그 질정이 있어요. 질정을 넣고 그 질정 효과로 밤 사이에 자궁수축이 생겨가지고 다음날 아침에는 딱 무통시술 받고 본격적으로 유도분만 시작해서 오후에 낳는 게 보통의 일정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그 질정 약발이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밤사이에 수축이 너무 세져서 질정을 새벽에 일찍 뺐고, 그 와중에 수축할 때마다 아기 심박수가 좀 떨어져서 밤을 꼴딱 새면서 기다렸어요. 여기서 또 문제는 새벽에 자궁이 좀 열려가지고 이제 무통시술을 받았는데 무통 효과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근데 진행은 많이 안 되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애타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 거기 산부인과 전공의에게 읍소해가지고 무통시술 다시 한 번만 교정해봐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늦은 시간에 마취과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고, 제가 남한테 부탁하고 이런 거 정말 못하거든요. 식당 가서 이것저것 달라고도 말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 새벽 시간에 무통을 다시 해봐달라는 요청이 진짜 무리한 요구고, 산부인과 마취과 모두 싫어할 얘기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무통을 다시 했더니 다행히도 이번에는 무통 효과가 있어서 와이프도 좀 자기도 하고 한숨 돌렸죠. 그래서 쭉쭉 진행이 되다가 다음날 오후가 됐는데, 이제 자궁 입구는 다 열렸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아이가 내려오는 게 좀 느리더라고요. 자궁이 다 열려도 이 질 길이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질 입구까지 내려와 줘야 분만이 되는 건데 내려오질 않았어요. 아이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걸 피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분만될 때 아이가 바닥을 보고 엎드린 채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을 보고 누워 있어서 내려오는 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진통을 더 하면 대부분은 결국엔 내려와서 분만을 할 수가 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게 아이 심박수가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통이 될 때마다 심박수가 출렁출렁 떨어져서 아주 옆에서 제 심장도 같이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이 심박수 자꾸 떨어지니까 진통 시간을 오래 가져가기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어쨌든 와이프는 그때 마지막 승부를 한다고 이제 힘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무통도 꺼둔 상태라 가지고 통증도 다시 다 겪는 중이었고, 애기 심박수는 떨어지고 옆에서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애는 빨리 안 내려오고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담당 산부인과 교수님께 그 베큐um 딜리버리라고 애기 머리에 뚫어뻥 같이 생긴 거를 대고 이렇게 흡입해서 꺼내는 흡입분만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뽁뽁이로 애를 뽑아내서야 분만이 끝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산부인과 의사고 뭐고 내가 일하는 병원도 아닌 곳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간 제가 봐왔던 다른 남편들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자연분만 하고 나면 빠른 분들은 분만하고 몇 시간만 지나도 막 걸어다니고 씩씩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는 완전 어기적 잘 걷지도 못하고 몸에 기력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슬라임 같이 돼버렸더라고요. 조리원을 가서도 힘들어하고, 특히나 이 골반 쪽에 통증이 꽤 오래 갔어요. 한 달도 넘게 더 지속이 되더라고요. 아마 흡입뿐만 하고 힘 오래 주고 하면서 골반저 근육에 손상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산후에 요실금 증상이 생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골반저 근육의 손상이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고
주위 다른 골반 근육이나 허리 근육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골반통이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했던 말이 자연분만은 선불제고 제왕절개는 후불제라더니 왜 나는 선불 다 냈는데 계속 후불 결제를 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분만 방법을 결정할 때 저는 이 골반저 근육의 손상을 가장 염려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자연분만 했기 때문에 둘째는 더 수월하게 분만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공짜로 낫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저는 주로 요실금, 자궁탈출증 이런 환자분들을 보고 수술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병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을 고르자면 이 출산 시의 골반저 근육 손상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보는 환자분들의 그 힘듦을 아니까 둘째는 그냥 제왕절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죠. 와이프도 첫째 낳고도 한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배에 상처를 낸다는 게 아쉽지만 제왕절개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왕절개는 진짜 깔끔합니다. 우선 무엇이 깔끔했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쨌든 출산할 때 맞춰서 휴가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이 병원 내에서 일을 하고 환자 진료가 예약이 되어 있고 하니까 미리 좀 일정이 정해지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왕절개 날짜를 잡으니까 그 뒤 조리원 일정이나 제 휴가 일정이나 첫째를 봐주러 와주시기로 한 장모님의 일정이나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정해놓고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편했습니다. 사실 유도분만도 날짜 정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유도분만은 입원을 오늘 해도 내일 아기가 나온다는 보장이 100%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왕절개는 100%잖아요. 물론 제왕절개는 수술 상처 때문에 아기가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아픈 게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 이 무통주사, 아플 때 버튼 누르는 주사도 있고 상처 안에 국소마취제랑 진통제 흘러나오는 페인버스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수술 후 통증 조절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와이프도 자연분만 했을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수술 당일부터 걷고 둘째 보러 신생아실도 꼬박꼬박 다니고 조리원 가서도 정말 산후조리답게 쉬기도 하고 훨씬 편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부부의 경험담이고 이건 사실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또 제 와이프는 제왕절개가 더 좋았다고 하지만 자연분만이 훨씬 수월했다는 분들도 많고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젠 의학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사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자연분만을 더 권유드립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제왕절개율이 따로 있을 만큼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왕절개가 자연분만에 비해서 모성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연분만은 10만 명당 0.2명의 모성 사망률을 보이지만 제왕절개는 10만 명당 2.2명으로 11배 정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제왕절개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모성 사망률도 따라서 비교적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제왕절개율 같은 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 제왕절개를 반복할수록 이 전치태반이나 유착태반 같은 문제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출산 후 과도한 출혈이나 임신 중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돼요. 산후출혈 정말 무섭거든요.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막 피가 콸콸 쏟아지기 때문에 아주 응급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의 관계에서 이 명확한 의학적인 차이는 이 모성 사망률의 차이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다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 것들인데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차이점은 이 태어난 신생아의 장내 세균총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시에 다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유산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이유가 거의 대부분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그만큼 이 장내 세균총이 중요한 건데 이 아기는 태어날 때는 거의 무균 상태로 있다가 자연분만이면 엄마의 질을 먼저 마주하게 되고 제왕절개를 하면 엄마의 배 피부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으로 나오면 엄마 질 속에 있는 유산균들이 자연스럽게 신생아의 장내 세균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기준으로 자연분만 출생자가 지능이 더 좋고 아토피, 천식 같은 알러지 질환에 덜 걸리고 자가면역 질환에도 덜 걸리고 뭐 다양한 이점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마다 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고
최근 연구에서는 두 분만 방법 사이에 그런 건강상의 차이는 없다고 발표된 바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걱정으로 분만 방법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분만 방법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는 엄마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이전에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았다든지, 아기가 너무 크거나 속골반이 좁은 경우라든지, 심장병이 엄마가 너무 심해서 자연분만을 견디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엉덩이가 아래로 있는 여가가 지속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앞두고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 모성 사망률이 높다느니, 아기 장내 세균총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느니, 이런 내용들이 심란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왕절개의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에 2.2명으로 자연분만에 비해서는 높지만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너무 걱정하실 수치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셨으면 좋겠고, 장내 세균 이야기도 아직 건강상의 차이가 확증되지 않았으니까 아기 때부터 유산균 열심히 먹이시면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둘째 유산균 먹는 건 더 신경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요약해보자면 분만 방법에 따른 출산 후 회복은 경우마다 복불복 다 다르지만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제왕절개가 더 좋았고, 의학적인 사실은 제왕절개의 모성 사망률이 11배나 더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치이기는 하다입니다. 아이의 장내 세균총이 분만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건 아직 확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분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엄마 아빠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결단을 내리시는데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